안녕하십니까. 에이비온 신영기 대표입니다. 에이비온은 글로벌 혁신 신약, 특히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신약 임상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마커 또는 동반 진단 개념을 글로벌 임상 시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비온 최고 운영 책임자인 최준영 부대표가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리시전 온콜로지 신약 개발 기업의 에이비온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에이비온 부사장 최준영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에이비온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저희의 주력 파이프라인 시멧 항암제 ABN401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멧은 간세포 성장인자인 HGF의 수용체로 알려져 있고, 이 시멧과 HGF가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관여되어 있는 명령을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다만 정상 환경에 비해서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유전자로 인해서 이 시멧의 신호가 증가되는 현상을 앰플리피케이션, 즉 증폭이라고 얘기하며, 이는 잘 알려져 있는 암의 원인입니다. 또한 시멧의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엑선 14 스키핑이라는 유전자 변이 또한 잘 알려져 있는 암의 원인입니다. ABN401은 세포 내로 직접 침투하여 이런 비정상적인 신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저분자 화합물의 항암제입니다. 이러한 작용 기전을 통해서 다양한 고형암의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프리시전 온콜로지 개발 기업 에이비온의 신영기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겸직하고 있고, 이렇듯 질병과 신약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신약 개발 전문가입니다. 현재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이비온은 프리시전 온콜로지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한 환자를 선별하여 그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자를 특정한다, 즉 선별할 수 있어야 하고, 치료 효과를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과정 중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FDA를 포함한 선진 규제 환경에서는 이러한 프리시전 온콜로지를 항암제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비온은 프리시전 온콜로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기업으로서 저희의 모든 항암제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프리시전 온콜로지에 기반을 두고 연구 초기부터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이비온의 이러한 프리시전 온콜로지에 대한 전문성은 저희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던 초창기를 거쳐 프리시전 온콜로지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던 성장기, 현재는 프리시전 온콜로지 신약의 상업화를 본격적으로 하는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창기였던 2010년 즈음에는 에이비온의 대표이사인 신영기 대표이사와 에이비온이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으로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다루어졌던 바이오마커들이 바로 시멧이나 클라우딘3 같은 바이오마커들입니다. 현재 에이비온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은 이때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그때 발굴되었던 바이오마커들이 현재 항암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희가 프리시전 온콜로지 기반 기술을 개발하던 성장기에 저희가 발굴했던 기술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유방암 예후 예측 진단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국내 회사인 젠큐릭스에 기술 이전됐던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도약기에 있는 상태로 저희의 항암제 파이프라인 중 대표 파이프라인인 ABN401이 글로벌 임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글로벌 임상 1상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연내에 임상 2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에 저희는 글로벌 임상 1상, 즉 미국에 대한 FDA에 저희가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으로서 IP R&D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 상의 의미는 저희가 저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특허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이에 맞춰서 기술 사업화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부여된 수상입니다. 다음은 ABON의 파이프라인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기 라이센싱 아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 프리시전 온콜로지 항암제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캐시카우 비즈니스로서 중추신경계 및 감염증을 치료로 하는 치료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프리시전 온콜로지 약물 중에 대표적인 약물은 ABN401이 되겠습니다. 현재 ABN401은 글로벌 임상 1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에 임상 2상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FDA에 연초에 임상 2상에 대한 IND를 승인받은 상태로서 저희의 임상은 1상에서부터 끊김없이 별다른 승인 과정 없이 2상으로 진입하는 심리스 구조입니다. 현재 저희 임상은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종을 아우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2상 단계에서는 비소세포 폐암을 최우선 적응증으로 고르고 이후에 위암이나 간암 그리고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을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파이프라인은 ABN501입니다. 클라우딘3라고 하는 새로운 항암 바이오마커를 타겟팅하는 치료제인데 주요 시장 리포트인 이벨리에이트 파마 같은 자료를 보시면 클라우딘3를 타겟하는 항암 치료제는 ABON이 유일하게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다양한 회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치료제로서 신속히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파이프라인은 ABN201이 되겠습니다. 이 201 파이프라인은 항암제의 범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테크놀로지로서 다양한 타겟에 적용 가능한데 현재 우선은 EGFR에 적용하여서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프로젝트 캐시카우 비즈니스 중에서 대표 파이프라인 ABN10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BN101은 인터페론 베타,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인터페론 베타의 단점을 극복한 차세대 바이오 베타 신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페론 베타가 적용 가능한 적응증이 타깃 질환이 되겠고 연내에 임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901, 902, 903은 생물재난 관련 감염병 대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현재 개발하는 신약 파이프라인 되겠습니다. 일명 바이오 디펜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중에서는 현재 임상에 진입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고요. 이런 파이프라인들은 향후에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대표 파이프라인인 ABN401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N401은 CMET이라는 단백질을 타겟팅합니다. 자, 그럼 항암제 시장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약물들이나 다양한 타겟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타겟이 무엇일까요? 바로 CMET입니다. 최근 개최되었던 미국 최대 암학회인 아스코와 바이오 센츄리 자료 등을 보시면 CMET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항암 바이오마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CMET은 면역 항암제의 작용 기전이나 아니면 표적 항암제의 내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비소세포 폐암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어지고 있는 표적 항암제인 타그리소의 주요 내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 CMET 치료제에 대한 언맷 메디컬 니즈가 높은 상태로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시장에서 이 CMET 치료제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CMET 표적 치료제 시장은 우선 비소세포 폐암만 국한하더라도 신규 환자와 EGFR 치료제에서 내성을 발생했던 환자를 종합하면 연간 25만 명에 달합니다. ABN401 같은 치료제들의 평균적인 약가를 감안하더라도 이 시장은 연간 약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매우 큰 시장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비소세포 폐암을 메인 적응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큰 시장인 것과 함께 EGFR 치료제의 주요 내성인 CMET에 대한 메디컬 언맷 니즈로 인해서 우선 최우선적인 적응증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만 이 CMET이라는 타겟은 이 비소세포 폐암뿐만이 아니라 대장암, 위암, 간암 등 다양한 고형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계속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저희 ABN401이 타겟팅하고 있는 다양한 적응증의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향후 미래의 항암제 시장은 표적 항암제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BN401이 타겟팅하고 있는 CMET은 이 표적 항암제 시장에서 매우 큰 포션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ABN401은 이러한 항암제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CMET 시장은 이제서야 막 열리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엑손 14 스키핑이라고 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서는 치료제가 지금 승인된 상태지만 나머지 영역에서 빨간 박스에 있는 나머지 영역에서는 현재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ABN401은 비소세포 폐암 엑손 14 스키핑에 대해서는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을,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 전략을 취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듯 현재 CMET에 대한 시장이 집중받기까지는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다양한 회사들의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암은 보통 유효성과 안전성으로 함께 평가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효성은 약효와 관련되어 있는, 즉 치료 효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안전성은 부작용이나 독성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약물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1세대 저분자 화합물은 퀴놀린이라는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약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유효성은 기대할 수 있지만 임상 과정 중에서 신장 독성 등의 심각한 이상 반응이 있어서 약물 개발이 실패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왼쪽 상단에 있는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항체라는 물질의 특성상 생체 물질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월하지만 임상 과정 중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유효성이 나오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실패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개발 중인 약물들은 이러한 단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된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ABN401은 구조적인 개선을 통했고 항체가 아닌 저분자 화합물로서의 물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 과정 중에서 유효성 대비 안전성이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임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임상은 선진 규제 당국이나 글로벌 제약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인 3+3 디자인입니다. 이 표는 임상 과정 중에서, 임상 일상 과정 중에서 그레이드 3 이상의 3등급 이상의 약물 관련 이상 반응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상 반응이라는 것은 부작용 사례에 해당되며 3등급은 보통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중증 부작용으로서 치료를 요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되거나 또는 기존에 처방받던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심각한 이상 반응입니다. ABN401은 현재 임상 1상에서 이러한 3등급 이상의 이상 반응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올해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었고 다양한 제약사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임상 1상이라는 것은 안전성에 중점을 두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수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저하게 종양이 감소된 케이스 2건과 종양 성장이 억제된 케이스 2건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는 올해 있을 유럽 아마케인 에스모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ABN401에 대한 부분을 아래쪽에 박스로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약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한 임상 1상에서 유효성까지 확보하였기 때문에 임상 2상 이후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로 라이센싱 아웃을 하기 위한 어떤 프루프 오브 컨셉트, 즉 POC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CMS 시장이라는 것은 단독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물과 병용요법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바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팩터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효성 대비 높은 안전성으로 인해서 개발 경쟁력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저희가 다양한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ABN401의 유효성을 검증했던 사례입니다. 비임상 데이터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임상 1상의 결과는 ABN401의 우수한 안전성, 우수한 경쟁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임상 결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채택한 3+3 디자인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낮은 단계의 용량부터 점차 증가시키면서 독성 사례나 독성 반응 등을 관찰합니다. 이때 DLT라고 해서 도즈 리미팅 톡시시티가 발생이 되면 용량을 조금 더 그 같은 용량에서 보다 더 인원들을 확보해 갖고 보수적으로 더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 임상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쟁 약물과 다르게 DLT 사례가 전무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임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DLT가 계속 발생되게 되면 저희의 단순 코호트만으로 계산하면 36명이 최대 인원이며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도즈까지 확인하면 한 80명까지 확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안전성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임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수한 안전성과 약물 효능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연내에 미국 임상 2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라이센싱 아웃 시점은 미국의 임상 2상이 진행된 뒤에 미국 임상 2상 진행 과정 중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저희는 혁신의약품 지정 대상인 브렉스루 테라피 데지그네이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상의 결과로 조기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4년도에 조기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임상이나 다른 적응증, 예를 들면 위암, 간암 등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은 저희가 기술 이전한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 주도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캐시카우 비즈니스 파트 중에서 대표적인 약물인 ABN10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N101은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인터페론 베타라는 물질의 단점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바이오베터 신약입니다. 기존 인터페론 베타는 아래쪽 하단에 보시듯이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해서 다양한 감염병이나 신경병에 활용 가능한데 기존 인터페론 베타는 물성이 나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인해서 생산할 때 생산 효율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서 약물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주사제로 개발하여서 생체 내에 주사를 하였을 경우 생체에서의 안정성 또한 떨어져서 이러한 부분에서 환자 편의성에 관련된 단점도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ABN101은 이러한 기존의 인터페론 베타의 단점을 극복해서 생산성, 용해도, 안정성, 약동성 및 유효성까지 개선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데이터를 보시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레비프와 아보넥스라는 경쟁 약물 대비 ABN101은 체내에서 훨씬 더 안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서 실제 환자가 투약 주기를 개선하듯 또는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 천연형 인터페론 베타 대비 ABN101은 그 효능 또한 우수합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 효능 기준으로 더 적은 농도의 약물로서 동일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약물의 단가와 환자 편의성과 연결이 됩니다. 특히 ABN101은 경쟁 약물인 레비프에 대비해서 생산성이 무려
80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생산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약물 대비 투약 주기를 계산한다든지 치료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약물입니다. 이상 ABN101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략 부문입니다. ABO는 사업 전략을 4개의 필라로 구성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암을 일으키는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암의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 타입을 고르고 그 약물 타입 중에서 후보 물질을 선정합니다. 이후에 상업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개발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인력의 64% 이상이 R&D 인력으로서 특히 이 중 석박사 인력의 비중이 77%에 달합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까지 34건의 정부 과제를 수주한 바 있으며 연구비 규모로는 308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는 ABON이 연구개발 중심 회사로서 기초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희는 프리시전 온콜로지의 기반 기술을 개발을 해서 국내 회사에 다수의 기술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외적인 환경이 CMET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의 자이랩사가 터닝포인트사의 CMET 표적 항암제인 TPX-002를 중국 내 판권을 기술 도입했었는데 이때의 규모가 한화로 3,7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자이랩이라는 회사가 EGFR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CMET에 대한 표적 항암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되며 중국 항암제 시장이 글로벌에서 한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ABN401은 우수한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우월한 형태의 조건으로서 기술 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 약물들과 비교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우선 ABO는 경쟁 약물, 지금 현재 상업화되어 있는 타브렉타나 텐메코,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사볼리티니까 TPX-002와 비교했을 때 현재 임상 1상의 결과가 약물 관련돼서 유효성 대비 높은 안전성으로서 이 CMET 시장에서 파이널 위너로서의 자격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CMET의 표적 항암제 시장은 EGFR 치료제의 주요 내성 원인인 CMET을 공략하기 위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는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유효성 대비 안전성을 입증하여서 보다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이 EGFR 치료제들의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이 CMET 치료제들에 대해서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저희의 지금 현재의 임상 결과는 이러한 기술 수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ABO는 올해 9월에 있을 유럽 아마케에서 임상 1상의 유효성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연내에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라이센싱 아웃은 그 이후 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 이전된 다국적 제약회사 주도하에 다양한 적응증 및 병용 임상을 순차적으로 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